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지금 최대 수준 시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서 다들 멘붕이실 텐데요. 근데 연단위 실적 18년은 둘 다 능가하지 못한 것 같고요. 작년 실적 봤을 때. 근데 뭐 분기별로야 뭐 일부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일단 지난 2년간으로 본다면 외국인 수급을 양호한 것은 하이닉스죠. 외국인이 좀 더 양호합니다.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1위와 2위 기업이죠. 메모리 분야의 1위와 글로벌 2위 기업입니다. 전체적인 반도체를 본다고 해도 작년 실적으로만 본다면 삼성전자가 1위를 다시 탈환했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3위, 2위가 이제 인텔이죠. 19년도에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인텔한테 1위를 내어줬었죠. 잠깐. 근데 이제 비대면 수혜를 받으면서 서버라든가 어떤 뭐 그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디램이나 낸드가 팔리면서 그러는데 삼성전자 디램 랜드 모두 거의 막강한데 하이닉스는 이제 디램 위주로 많이 그런 기업이고 근데 이제 인텔의 낸드 파트를 인수해서 낸드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죠. 외국인 욕을 좀 좋게 본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현재 작년에 최고 사양의 디램은 하이닉스가 개발을 했고 그 중에서 무슨 뭐 성능 중에 뭐 최고는 뭐 또 삼성전자라고 하는데 그건 이따가 좀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 좀 중구난방이어서 둘 다 PER상 저점평가를 투자하는데 무리는 없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진출했는데 이거를 또 안 좋게 본 사람인데 저는 안 좋게 보는 거 이해 못 하겠는데요. 이거 뭐 진출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TSMC가요. 거기 점유율 보면은 아직까지 진출한 것처럼 양호한데 이거 뭐 뉴스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지금 삼성의 모습을 보면은 예전에 그 18년도인가 개인들이 액면 분할로 확 달려든 다음에 개인들을 떨어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개인들이 하도 달려드니까. 그때 뭐 주구장창 뉴스가 뭐가 나왔었냐면은 뭐 우리나라 반도체 중국에 따로잡힌다 뉴스 막 나오면서 가격 하락하니까는 개인들이 다 팔고 떠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상승이 왔는데 지금 파운드리를 뭐 안 좋게 볼 수는 있어요. 뭐 TSMC에 비해서 뭐 떨어질 수는 있는데 여기 뭐 이쪽으로 뛰어든 지 얼마나 됐다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뭐 점유율도 나쁘지 않아요. 그나마 이제 GOS 이슈인데 이건 반도체 분야도 아니고 휴대폰 분야인데 글쎄요 이것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거보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빠져나간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보다는 비대면 수혜 시대의 종류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비대면 하면서 서로 비대면 간 하기 위해서 뭐 서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수요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디램이든 낸드든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 디램을 개발하고 어쩌면서 하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하이닉스에는 조금 더 그나마 양호한데 2위 기업은 근데 1위 기업을 넘기 위해서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랜 물론 당연히 넘기도 하죠. 스마트폰도 보면은 1위 기업이 계속 바뀌고 그러긴 한데 1등한 애들은 1등하는 이유가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야성을 넘기는 쉽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요거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예, 요게 이제 한계가 아닐까. 하이닉스의 낸드마저 잠식을 당한다면은 이 삼성은 또 사실 모르긴 하죠, 그죠? 자, 하이닉스의 뉴스에 보면은 수출 최고에도 웃지 못하는 반도체주 그런 뉴스가 있고요. 올해 이제 3월달 뉴스인데 14는 모바일 디램이라는 이거 모바일 디램이긴 한데요. 그래서 최고 속도를 검증했다.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사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이닉스는 매출은 거의 2018년까지 영업이익은 좀 떨어지지만 여러분 보시면 이 빨간 게 영업이익이 18년도 그리고 요 회색이 매출인데 매출은 넘었구나 2018년도는 그럼 그건 긍정적이네요. 영업이익은 좀 떨어지지만 그렇게 이런 게 있고요. 작년 10월 달에 현존 최고 디램 HBM3를 개발을 했거든요. 최초로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최고 디램을 개발했다. 기술력이 있는 거죠. 삼성전자 5년간의 외국인 추이를 보면은 18년 이후에 들어온 건 다 빠져나갔습니다. 어쨌든
이때가 20년도의 폭락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이때만 요 상승 때만 조금 살짝 통초 올려줬고 그러니까 주가를 띄우고 계속해서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를 깨졌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은 여기까지도 보통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전고점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얼마 정도 내려나요? 6만원 초반 부근 같긴 한데 뭐 멀진 않았는데 어쨌든 외국인 동향은 눈엔 발라두시고요. 이렇게. 근데 그래도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 남아있는 게 이 정도 되죠. 아유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까지 했죠? 외국인 동향까지 한 것 같은데. 아, 예. 그래도 여전히 50% 이상의 외국인들은, 장투하는 외국인들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 지금 사실 외국인보다 기관이 더 많이 팔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장투할 거라면은 중간에 뭐 상관없죠. 금융위기가 와서 떨어지더라도 계속 삼성전자가 발전할 거 생각하면은 그냥 잊으십시오. 장기 투자자들 잊으실 거고. 아니면 나는 삼성전자가 조금 주요했으나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떨어질 것 같다 생각하시면은 적립식 전환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훌떡 다 팔고 지금에 와서 그런 거보다는 한 30% 남기고 적립식 하든지 뭐 그거는 각자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 조정이 좀 더 오더라도 뭐 바로 반등할 수도 있지만 여기 깼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더 조정을 받더라도 이 라인을 지켜내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그쵸 6만 원 초반이나 뭐 살짝 깨더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외국인이 좀 들어오다가 만 게 좀 아쉽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그에 비해서는 물론 이제 이 종목도 2020년 이후에 팔다가 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굳이 여기 내리꽂는 샷을 하더니 그 후에 외국인이 또 들어오죠. 그게 뭐 최고 사양의 램을 개발하고 난 후에 그렇게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낸드로의 진출이 더 잘 됐 거라 본 건지 아니면은 작년도 매출액이 거의 2018년도에 사상 최대를 넘어서서 그걸 좋게 보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이닉스도 한 5년이란 긴 기간 해본다면 외국인이 막 이렇게 계속 뭐 들어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중에 다른 거에 대비해서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거의 계속 빠지는 종목이 많아서 2020년도 이 급락 전에 2020년 3월 요 급락이죠. 요 급락 전에 여기 레벨보다 훨씬 더 외국인 비중이 삼성전자 이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하이닉스는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해서 들어왔다가 최근에 조금 다시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떨어지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존리 말씀 듣고 장투하기로 결정했다면은 장투를 하세요. 근데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퉁쳐서 올린 다음에 백신 때 퉁쳐서 올린 다음에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간다면은 근데 뭐 개인들 지금 다수가 이 고점에서 너무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물린 데다가 지금도 개인들 계속 매수하고 근데 개인이 많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것 때문에 조금 눌러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2018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굳이 눌러 붙인 다음에 움직였다는 사실을 좀 기억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뉴스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에 왕됐다. 인텔의 1위를 다시 탈환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2021년도에 랭크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20년도에는 1위가 인텔이었죠. 근데 이거는 뭐 메모리 쪽은 아니고 전체적인 반도체 순인데 글로벌 1, 3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대단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제 주가의 버블은 나스닥에 집중돼 있어서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같은 애가 수익은 삼성보다 처지는데도 주가는 뭐 잘 나가고 뭐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죠. 확실히 나스닥 기술주보다는 우리가 저평가돼서 훨씬 나중에 이제 나스닥 버블이 거쳐질 때 보면 나스닥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건데 물론 뭐 삼성 하이닉스도 같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성향 따라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단기로 쇼부를 보려고 하면 외국인 추이는 여전히 중요하고요. 차트 여전히 중요하고
사실은 여러분이 삼성전자 중단기로 숍으로 보려고 했다면은 그죠? 여기 이 추세 나갔을 때 좀 줄이든지 그죠? 아니, 여기서도 손절 라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랬어야죠. 조정은 왔지만 아직은 큰 추이상 좀 더 떨어져도 그렇게 장기 추세를 훼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삼성전자 그 정도로 아시고 단 외인 동향은 그다지 좋진 않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